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악이었다고 하죠. 미세먼지 저감 조치 3일째입니다. 연일 답답한 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자치단체에서는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주민들 속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법정 다툼에 휘말린 강동구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부지 선정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건축을 허가한 강동구가 민원 때문에 다시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에 지면서 재허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반발과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도시재생의 현 주소를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오늘 새벽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 30대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포구의회가 주민 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 완공됐어야 할 시설인데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 국회의원 면담까지 마친 특위가 구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추진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받았는데 한 목소리로 관련 공무원들을 질타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 주민 편익시설과 관련해 경과 보고를 받는 자리, 구의원들은 먼저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말 완공됐어야 할 시설이지만 첫 삽조차 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됩니다. 언제 됩니까? 또 미뤄지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참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행정은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초 정해진 부지에 계획대로 편익시설을 건립했으면 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부발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지 난 참 답답한 마음으로다가 왔어요. 부지 재논의와 관련해 위원회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 설명회까지 진행해 정해진 부지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견 제시했다고 해서 이 부지를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협의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한평구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이상 지체돼 빨라야 2020년 이후에나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동구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민간 요양병원 건축을 놓고 허가와 취소를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지의 용도를 놓고 오락가락한 탓에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천 기자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 부지입니다. 강동구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으로 2017년 6월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지의 사용 용도를 놓고 오락가락한 강동구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동구청이 해당 부지에 들어서기로 했던 민간 요양병원의 건축 허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은 지난해 8월. 강동구청이 130억 원에 매각한 부지에는 지하와 지상을 합쳐 총 9개 층 규모의 350여 개 병실을 갖춘 요양병원이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돌연 건축 허가가 취소됩니다. 요양병원 건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여론과 수백 건에 달하는 집단 민원에 밀려 강동구청이 요양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던 소유주 측에서 강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소유주와의 사전 동의 없이 주민 민원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강동구청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각이 추진돼 왔던 상황.
오래전부터 요양시설을 짓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왔음에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건축 허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강동구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허가를 해주기로 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 매각이 돼가지고 매각 대금을 받고 또 그걸 갖다 허가권을 또 취소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과연 이제 강동구청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편 강동구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신청했던 건축 허가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요양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렇게 강동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옆쪽으로 길이 보입니다.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신 거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길은 앞서 보신 보도의 요양병원 부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해당 부지에 요양병원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유력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길을 요양병원 부지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다른 길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나 요양병원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해당 학교는 중증 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나의 길을 두고 이 몸이 불편한 학생들과 공사 차량이 뒤섞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겠습니다. 네, 현재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학부모의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작은 오토바이 소리에도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라서 막 귀를 막고 뛰거나 이렇게 엎드리거나 도망가거나 막 흩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형 이제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학생들의 안전을 일단 100%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공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학부모의 우려 들어봤고요. 앞선 기사에서는 이 강동구청이 해당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또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청은 현재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예. 취소했던 건축 허가를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토지 매각 대금만 1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역 정치권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각된 것이 133억 4천인데 133억 4천원만 하겠느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과연 해야 되느냐. 네, 건축 허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이나 이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추가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행정력 낭비도 문제지만 이 관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줄어들진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도시 재생으로 가게 된 것은 역사적인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폐지하는 것이 도시 재생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난 2015년 서울시의 도시재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추진되던 중구 필동. 필동에 있는 서해 류성룡 선생의 집터와 남산골 한옥마을 등의 역사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곳을 역사도심으로 관리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인쇄업자들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도시재생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동에 20여 년째 거주하는 이명희 씨는 도시재생에 주민들이 부정적인 이유로 공감 부족을 꼽습니다. 필동이 역사적 도심이라는 시의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뿐더러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인쇄업이 중심인 지역산업이 점차 카페나 젊은 디자이너의 작업실 등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동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서 주민들과 접근해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과연 해당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그 스스로도 반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동 인쇄업자들은 시의 계획이 기존 산업을 몰아내는 데 급급했다고 토로합니다. 기존 산업이 지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 아닌 지구 단위 계획 등으로 규제를 가해 역사 도심과는 맞지 않는 인쇄업에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는 여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심 재생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용산구 서계동 주민들은 시의 도시재생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서울로 7017의 개장과 함께 시가 수립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계획에 포함된 서계동. 이곳 서계동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구상은 이런 구릉지라는 동네의 특성을 살리면서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과 도로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울역 인근이라는 초역세권인 지리적 특성과 동네가 낙후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서계동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래된 동네 모습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전면 철거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깨끗하게 되고 기반 시설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생이라는 거는 집수리에 불과하더라고요. 전면 개발 그런 게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일부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철회하라는 소속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주민들이 패소하면서 현재 도로 포장과 앵커시설 조성, 주택 리모델링 등의 도시재생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생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뭔지를 모르겠고요. 재생이라고 해준 길도 1년도 안 돼서 저렇게 더 금이 가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앞선 사례들의 공통점은 서울시나 지자체, 즉 관이 판단한 동네의 특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재생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관의 계획에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해 마찰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신청을 통해 희망지를 선정하고 주민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활동 내용을 검토해 도시재생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관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희망지에 선정된 중랑구 중화 2동. 15년 동안 뉴타운지구로 묶여 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 투자가 중단되면서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5년 뉴타운 지정에서 해제됐고 현재 주민 대표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밑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중화동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어요. 골목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갖다 넣는 이런 것부터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추진단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다수 주민의 공감입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모르다 보니 공감을 이끌기 쉽지 않아 희망지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 의견 수렴부터 막막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 주민들도요, 이제 희망사업지라고 이제 프랭카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본 경우가 60%를 넘었고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거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냐 다시 물어보시고 일단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지 사업이라는 게 그런 지역에 그 교육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민 역량을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시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을 병행하거나 재생의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생 사업에는 무엇보다 주민 공감이 중요한 만큼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민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공공기관조차도 스스로 도시 재생의 의미를 조금 더 되짚어보면서 점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이 나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엔 주민들의 공감이 우선돼야겠죠. 도시재생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사업 목적에 공감도 못한다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민들을 주체로 하려는 여러 시도는 좋지만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공감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취재 와디슈 진기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도로에서 32살 백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백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60살 김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구로구 개봉동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올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 심의를 마친 GBC 건립 사업의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남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옛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저감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을 이유로 2년 넘게 승인을 보류하다 결국 지난 7일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건물 착공까지 건축 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같은 인허가 절차에만 최대 8개월이 걸릴 전망. 서울시는 이 같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올 상반기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이제 병행 가능한 절차들은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자료 검토 등에 저희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불어 1조 7,4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활용 사업도 착공 시기에 맞물려 속도를 냅니다. 3년 전 확정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과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이제 완료되면 그래서 공공기여금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후속 절차인 설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공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는 현대차 GBC에는 569m, 지상 105층의 업무 빌딩과 호텔, 국제 수준의 전시, 컨벤션, 공연장이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GTX 파주 삼성 간 A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사 중 발파 공법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파주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의 총 연장은 43km입니다. 핵심 도심지와 한강 통과 구간 등을 제외한 36km 구간엔 발파를 통해 터널을 뚫는 나틈 공법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선 GTX-A가 안전에 문제없도록 설계돼 있고 공사 구간은 주민 생활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진동 등의 현황을 측정하는 조사가
지난해 2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생활 진동은 주거와 녹지 지역 등에 한해 주간 65, 심야 60데시벨 이하로 규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0, 심야 65데시벨 이하입니다. GTX-A 사업에 따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착 구간 주변 지역 조사를 보면 용산구 구간의 진동 평균값은 주간에 43.3과 51.6데시벨, 야간에 37.8과 48.7데시벨로 나와 있습니다. 규제 기준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학계에선 기계로 안반을 갈아내는 TBM에 비해 나틈 공법의 진동이 큰 건 사실이지만 측정된 진동 수치가 기준 이하인데다 GTX-A의 경우 지하 40m 이하 대심도 터널인 만큼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거의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 터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6, 70년대에 지어진 그 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주택들의 그 발파 영향으로 그 균열이나 심지어는 붕괴까지 가지 않을까. 이거 상수도관 하나 파내는 거하고 그 밑에 그렇게 큰 지하 공간을 만든다는 거하고는 정도가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몸으로 체감해 봤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없다라는 걸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이번 달 말부터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사흘 연속 수도권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어제 오전보다 훨씬 높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00여 곳이 폐쇄되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 차량도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내일부터는 황사 마스크 대신 방한용 마스크를 꺼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반짝추위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는 주춤하겠습니다. 삼한, 삼이 시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자 최선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